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요즘에 시장 상황이 참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런 위기라고 하면 곧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구조적으로 이미 돈이 오고 가는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개미들은 그 머니무브를 잘 캐치하면 물론 너무나 좋겠지만, 근데 뭐 여러 매크로나 시장 상황이나 금리 전망이나 환율 전망 등 뭐 여러 가지 향후 선행하는 지표를 아무리 유심히 뚫어지게 쳐다봐도 단기적인 움직임은 사실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방향성이 맞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다 다르듯 한 달이나 3개월이나 6개월, 1년, 2년 등 기준으로 따라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 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고, 시장의 전망은 기관에 따라서 또 이제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을 하루에 이제 나오는 뉴스를 보더라도 확 의견이 갈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웃긴 건 그 기관들의 뷰는 아주 유연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면 또 뚝심 있게 걸어가는 개미들은 이제 혼란스럽게 하게 하는 매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항상 시장에 강세론을 유지하거나 약세론을 유지하거나 둘 다 한 번쯤은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젠가 모두가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투자 로직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이제 3분기 GDP가 발표되고, 그 이후에 전 세계는 미국을 제외한 모두가 침체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분기로 들어가고 내년 1분기로 들어갈수록 미국은 점점 아파하고 유럽이나 신흥국, 아시아 국가들은 저점을 다지고 이제 경기 상승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나겠죠. 개미들이 취할 수 있는 투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마다 꾸준히 나오는 월급이 필요하고, 또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지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평가가 되던 고평가가 되던 자산을 우직하게 사모으는 방법이 가장 무식해 보이지만 적어도 돈을 잃지는 않은 투자 방법이라는 생각을 드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최근에는 경기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없는 좋은 소식을 찾아보아도 3분기 기업 실적 이후에 4분기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전년이 되면 올해와 내년 그리고 23년과 24년 기업들 실적들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S&P 500의 움직임이 미국의 GDP의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는 주식을 끊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이제 채권 같은 자산은 정말 16년 만에 엄청난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제야 좀 사람들이 살만한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금리 베팅에 실패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좀 더 늦게 채권에 들어갔으면 좋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떨어질 대로 너덜너덜해진 장기 채권의 가격은 무지성으로 월마다 계속 사는 것이 가능해졌을 정도로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저께는 미국 재무부에서 3분기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물론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어느 포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물량을 발행할지는 오늘 나올 것이고, 시장에서 예측했던 8천억 달러보다 적은 7,600억 달러 정도로 줄여서 나왔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워낙 단기 금리와의 차이가 별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장기물보다 단기물 위주로 발행을 하고, 장기물 금리가 낮아질 때 다시 그 장기 채권을 발행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시장의 골조이긴 합니다. 장기 채권 물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지금 거래되고 있는 10년물이 4.9% 정도라고 했을 때 그 금리는 점점 매력적으로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꾹꾹 재정 지출로 눌러왔던 침체가 24년에는 25년에는 적어도 얕은 경기 침체와 그런 연착륙을 하면서 금리는 안정이 되겠죠.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고 주식과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들을 처분하고 현금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좋은 자산으로 갈아탐으로써 이게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건지, 그리고 수익을 잠깐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인덱스를 투자하면서 내는 평균 수익보다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산 증인들이 있죠. 부자가 되는 길은 너무 어렵지만 확실한 건 돈을 잃지 않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락장이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는 수고와 노력이 어쩌면 부자가 되는 올바른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FOMC가 시작이 되었고요. 시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99% 예상을 하고 있고, 12월까지의 데이터베이스로 인상을 하게 되는 그 전망 이후에 내년에는 적어도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생각이 우세한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현재 유가는 전쟁의 확산에 대한
이스라엘, 하마스 주변의 국가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경계하면서 확산을 막으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모두가 전쟁의 피로와 이란이 참전했을 때의 유가의 급등은 다들 너무 생각하기 싫은 것이죠. 또한 경기 침체로 들어와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의 수요는 생각보다 더 시간이 가면서 적어질 거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세지는 것을 유가가 급등을 하다가도 다시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종가로 보면 90불까지 찍을 것 같은 유가가 또 내려온 것을 보면 81불까지 내려왔는데 확실히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물가는 2%대로 정말 3분기에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미국을 보면 이제 3분기 고용임금이나 고용비용지수 등이 전분기보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특히 채권시장은 11월에는 금리가 동결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노동임금이 줄지 않고 이렇게 감소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이 더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연속적으로 급락하는 모든 자산시장에는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마인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멘탈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